네, 이부입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잘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하시죠. 자, 뭐 우리 선수로 뛰었지만 그 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제주도에 거의 2개월 정도까지 제주도의 모든 이슈를 다 블랙홀까지 그렇죠. 빨아먹은 말을 좀 거칠었습니다. 네, 흡수해버린 그 사안이 바로 제주도지사 경선, 특히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 경선 너무 치열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기자들도 밤낮없이 뛰어날 정도로 경시했었는데 어떤 오영훈 현 지사가 네, 웬만하면 연임이 되는데 네, 네, 네. 연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친형제 같이 지냈던 두 분이 네, 갑자기 국회의원 하시다가 지사로 나오겠다고 해갖고 참 저희도 놀랐고 이렇게 오영훈 지사도 깜짝 놀랐겠죠. 그렇습니다. 되는데 어쨌든 이 세 분이 뭐 아주 제주도의 이 젊은 세력의 주축인 네. 정치 세력의 주축인 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세 분이서 처음 결선 치렀고 나중에 최종 결선까지 치렀습니다. 그렇죠. 예, 뭐 나중에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번 도지사 선거 총괄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예, 이번 도지사 선거 경선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뭐 때로는 네거티브 선거도 있었고, 예. 그만큼 또 이 세 후보가 도지사에 대한 열망, 도민을 생각하는 열망들이 더 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지사 선거를 경선 과정입니다만 바라봤을 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민들이 선택해 나갔던 그런 경선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에 나왔던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각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저도 선수로서 참가했었던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입장에서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이 세 분의 도지사 후보들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향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세 분의 정치 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나 위성권 국회의원이나 문대림 국회의원이나 전부 다 도의회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까지 지내셨던 분들이고 그렇게 따지면 2006년도부터 제가 도의회에 나가셨던 8대 9대 도의원에 나가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정도의 연수로 보면 벌써 2006년이면 올해가 2026년 아닙니까? 벌써 20여 년 동안 제주 정치를 이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리더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큰 자산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세 후보들의 어떤 성향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에 부합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이 오영훈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현재 정책을 어떻게 하면 잘 밀고 나가서 차기 도정에도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실행형 리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위성권 후보 같은 경우는 도전자 입장에서 지금의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생활형 리더십을 조금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문대림 후보는 도지사 어떤 경선의 선명성을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판을 바꿀 것이냐.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한 것처럼 혁신가 또는 개혁가에 대한 성향을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어떤 도정은 그동안에 이렇게 실용과 안정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오 지사의 주요 경력이 아까 도의원 경력도 있지만 20대, 21대 국회의원도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원내 부대표 등 당직도 두루두루 수행한 경험이 있고요. 그럼 최근 현재 민선 8기 제주도지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도 굉장히 이해도 높게 설계를 해나갔고
도지사로서 실제 행정 운영하는 경험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교적으로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실무 중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오지사의 특징 중에서 전 강점으로 보고 있는 게 중앙 정치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방의 행정을 경험한 도지사이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들, 그것을 또 집행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정에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경험도 있고 또 아이디어도 있는 그런 후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 변화보다는 문대림 후보가 갖고 있는 확 바꾸자는 그런 성향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좀 지속해보자 하는 말씀을 도지사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지사는 이번 도지사 후보로 나오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본인이 지난 임기 동안 했었던 그 과제들을 이번 임기 때 완수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앞서서 2035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죠. 목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부국과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도 실제로 현재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 지원 정책도 계속 이어오고 있죠. 이런 정책들은 이미 민선 8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도민들에서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나 산업 구조 문제는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또 이러한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있기도 하죠. 특히 제가 요즘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교통체제 개편 과정에서 도입된 섬식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BRT. 예, BRT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그에 반면에 이제 안전 문제, 또 교통이 더 트래픽이 더 심화되면 완화되지 않고 더 심화되고 있거나 또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차량으로 이제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 다른 나라, 연북로나 연산로나 좀 이렇게 풍선 효과를 발휘해서 또 그쪽도 역시 교통이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이 정책을 제안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영훈 지사의 선택은요, 이번에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그 성과를 도민들에게 증명하거나 설명할 필요성이 좀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말하면 좀 불통이라는 얘기죠.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토론회를 조금 많이 개쳐서 지역 주민들의 문제 또 교통의 여러 흐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았는데 사업을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소통이 좀 필요해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유성권 의원은 국회의원이시죠. 그래서 이제 민생과 균형의 생활 민첩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공약상을 보면 제가 도의원으로서 제안했던 공약하고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도의원의 역할과 국회의원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건 저는 충분히 감안한다면 도의원은 역할은 약간 생활 밀착형이라고 본다면 국회의원은 약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제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인데 오성근 후보의 어떤 그런 공약이나 그동안 해왔던 그 정치력을 본다면 그런 아젠다 설정보다는 이제 당장 이제 우리 도민 민생에 필요했던 부분들을 순간순간 해결해 나는 그러한 정치를 좀 많이 진행하지 않았나. 현장 밀착형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타 후보에 비해서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유성근 후보 같은 경우 20대, 21대, 22대 물론 3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책상 같은 지역에서 3번 이상 나오면 다음번에 그 지역을 출마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유성근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번 도지사 선거가 본인들한테 새로운 어떤 출발점, 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 그런 것이었다고도 보여지기도 하죠.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의 시절에 같은 지금 역할을 유성근 후보가 지금 하고 있죠. 어차피 지역구가 서귀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해야 되는 것도 좀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그 8대 9대 도의원도 같이 세 사람이 같이 경험했던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이 경쟁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유명한 일화가 세 분이서 같이 술도
드시면서 의형제까지 부원결의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예. 이번 토론회 때 보면 야 이런 적이 있나 네거티브가 심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보도 자료 보니까 이제 원팀 구성을 하시겠다라는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게 원팀이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게 여부는 얼마나 실무자들이 서로 간에 그렇죠. 융합되고 다 그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주민들도 또는 도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문대림 후보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문대림 후보와 고향도 같고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실 형님입니다. 형님인데 우리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뚜렷하게 판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말씀드렸던 대로 8대 9대 도의원도 하셨지만 또 의장도 하셨어요. 제주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제도 개선 비서관으로 해서 청와대 경험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 또 제주 국제다이도시 이사장 경험도 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현재 제주시 갑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런 걸로 보면 문대림 후보는 굉장히 타 후보에 비해서 경력이 화려합니다. 도의회 의장 출신에 또 청와대 제도 개선 비서관 또 공기업 이사장 JDC 이사장 JDC 이사장 그리고 국회 경험도 이런 것들을 실무 행정 또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개발 보존 이런 거를 다 두루 경험했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이나 투자 유치 관광 정책 분야는 이제 JDC 개발 이사장을 하시면서 충분히 경험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제주의 현실에 맞고 참신했다. 다만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앞서가 있는 바람에 우리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성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대림 후보의 가장 큰 점은 변화를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후보입니다. 그 간단히 얘기한다면 뭐 말씀은 뭐 워낙 말씀 잘하시고 맞는 말이었는데 제가 느낀 점이 위성군 의원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신사람을 정도로 그렇죠. 여야에 뭐 각을 세운 부분이 없을 그렇습니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면에서 좋은 면이지만 정치적으로 나쁜 면은 색이 없다 이렇게 평가받고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는 BRT 뭐 이런 식으로 논란 많이 일었고 특히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나누는 그러다가 제주시 시민들이 강렬하게 반발했던 그런 하면서 느끼는 게 하지만 어쨌든 제주를 우주 미래산업, 미래 먹거리에 발돋움하는데 석탄한 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보고 문대림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 출입을 하니까 국회 출입하게 되면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선 3선 같아 봐요. 그렇죠. 보면 의원들도 워낙 많이 하시고 그렇죠. 국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저분이 초선 의원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발림도 넓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말 만들면 선거에는 약하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워낙 세 분 다 뛰어나시죠. 뼈 아픈 말씀이시고 제가 볼 때도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현장 경험으로 따지면 문대림 후보를 능가할 분은 없죠. 인적 네트워크나 그리고 여야를 가르지 않고 소통과 화합을 이뤘던 사람은 또 우리 위성군 의원이시죠. 그런다고 본다면 오영훈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조금 거리가 좀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의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간다. 그 오영훈 지사의 성향은 본인이 판단하고 주변에서 옳다고 하면 그 웬만하면 중간에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는 굉장히 대단히 리더로서는 저는 이제 존경할 만한 그런 성향을. 그냥 약간만 소통했으면. 그렇죠. 저도 이게 뭐 끝난 얘기지만 조금만 소통했으면 아마 위성군 의원이나 문대림 의원이 도의사에 출마에 대한 생각을 접었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타 후보들과의 사전의 교감이 조금 더 있었거나 이랬으면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영훈 지사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좀 주변에 설명하거나 소통하거나 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했었으면 주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이상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